네, 근데 여기 오프라인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강경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세션은 이제 등록 인터넷 가버넌스에 관련된 걸로 세션이 준비가 됐고요. 그래서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등록하고 싶어도 등록할 수 없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름들이 한 20여 년 이상 묶여 있었던 그런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이제는 개방해서 등록할 수 있게 하자라는 한 방향으로 가는데 과연 또 어떤 식으로 진도를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약간 생각의 차이들이 있어서 그래서 기존 키사의 팀장님께서 이런 방향을 제시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분의 토론자들께서 또 이런 나름의 방향들을 제시를 하실 거고 이제 그걸 들으시고 또 이런 방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새로운 제안을 주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제안하는 제안에 대해서 이런 의견들, 이런 고려사항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다, 단점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시면 잘 경청했다가 저희가 또 토론장이 있으니까 아까 계속 키가 이름이 나왔었는데 키가 주소자원 분과에서 또 그 주신 의견들을 가지고 잘 다듬어서 정말 쓸모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사의 이정민 팀장님께서 인터넷진흥원에서 수립하고 있는 개방 정책에 관련해서 우선 발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주소정책팀장 이정민입니다. 네, 저희 유튜브로 지금 트랙 2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좀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제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등록 제한 도메인 이름, 일명 저희가 짧게는 유보어라고 부르는데요. 유보어에 대해서 개방하는 정책을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목차는요, 유보어의 개념, 그리고 현재 유보어의 종류 및 현황, 유보어 개방을 논의하게 된 배경, 그리고 경과, 주요 의견 및 쟁점, 유보어 개방 정책 초안을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보어는요, 도메인 이름 사용에 있어서 혼란 방지, 그리고 도메인 이름 관리 차원에서 향후 사용이 예상되는 이름의 보호 등을 위해서 등록을 보류한 문자열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한글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한글.kr이라는 2단계의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 한글 도메인은 3단계 체계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주요 어떤 단어들 이런 것들을 좀 유보어로 잡아놓은 것도 있고요. 또 이제 혼란 방지라는 건 예를 들면 뭐 마약, 자살 이런 이름이라던가 아니면 또 비속어 같은 것들, 욕설 있죠. 그런 것들도 저희가 유보어로 지금 잡아놓은 상태로 되어 있고요. 또 지역명 같은 경우하고 그다음에 일부 국가명 같은 것들도 유보어로 잡혀 있어요. 자, 도입 배경은 공공의 이익과 안정적인 운영 차원에서 일단 유보어를 도입을 하게 됐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향후에 2단계로 공공도메인으로 활용될 수 있는 후보 문자열. 그래서 사실 영문으로 된 3단계 도메인, 예를 들면 abc.co.kr 이런 도메인 3단계라고 했을 때 CO가 2단계거든요. 그런데 그 CO로 들어갈 수 있는 두 글자의 영문 문자열들은 다 유보어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보어로 잡은 거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ai.kr, io.kr, it.kr, me.kr 이렇게 네 가지 도메인을 신규로 생성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었어요. 이거는 유보어로 잡은 풀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해서 운영하는 게 가능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책임 및 윤리적 기준 준수인데요. 한국어가 이제 모국어다 보니까 한글이 한국의 모국어다 보니까 비속어나 윤리적 단어, 비윤리적 단어들이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됐을 때 있는 부정적 영향들을 과거에 많은 고려를 좀 해서 심사숙고해서 유보어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근거 법률을 보시면 이제 전기통신사업법에 보면 53조에 불온통신의 단속에 관한 조항 여기에 보시면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 양속을 해야 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02년에 6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고 2007년에는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미풍 양속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지금은 미풍 양속은 도대체 뭐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근거 법률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9.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여기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헌,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물 유포 금지에 해당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반영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 성 관련된 그런 욕설이나 이런 것들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에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도메인 이름 정책 만들 때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유보어가 생기게 됐습니다. 자, 그럼 유보의 종류 및 현황인데요. 유보는 전체도 개수를 따지면 7,282개가 있고요. 먼저 영문.kr 그리고 한글.kr 한국 이렇게 나눠보면 영문.kr에서는 또 영문.kr이 2단계도 있고 3단계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3단계로 운영이 됐지만 이후에 이제 2단계도 개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문.kr 2단계 영문.kr을 보시면 한글자 도메인은 일단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0.kr, a.kr 이런 것들이 등록이 안 되는 게 3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글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00.kr, s2.kr 이런 도메인들도 등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두 글자 중에 3단계의 그 가운데 있는 002단계로 지금 활용 중인 것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게 몇 개가 있냐면 그 밑에 보시면 공공 도메인 33개가 바로 이들에 해당이 되는데요. 두 글자도 있지만 지역명 16개 포함하고 MIL이라는 세 글자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공공 도메인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들은 그냥 뭐 예를 들면 ai.kr 자체는 등록이 불가한 도메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abc.ai.kr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익예약 도메인이라는 범주로 저희가 네이밍을 했는데 지역명이 있고요. 또 정부 관련 단어들, 그 다음에 인터넷 주소 관리를 위한 그런 단어들이 유보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욕설, 아까 비속어 말씀드렸던 것들이 또 12개가 유보어로 잡혀 있습니다. 3단계 도메인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abc.co.kr 이런 형태인데 거기서 abc라는 그 부분에 등록이 불가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한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한 글자는 뭐 0.co.kr 뭐 co 뿐이 아니라 0.or.kr, 0.go.kr 다 안 됩니다. 한 글자는 안 되고 그다음에 공익 예약으로 해서 성씨, 사람이 한국인의 성이 있잖아요. 김씨, 박씨, 이씨 있는데요. 이런 도메인들과 결합된 p.kr 도메인이 등록이 안 되는 유보어로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청와대나 CWD 같은 정부 관련 단어가 일부가 유보어로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캐릭, www 같은 인터넷 주소 자원 관리와 관련된 그런 단어들도 유보어로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속어들 이거 개수가 많은 이유는 COORN이 GOM이 이 부분에 다 곱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3개 이제 3단계 도메인이 있기 때문에 개수가 396개로 좀 많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글.kr인데요. 한글.kr은 일단 한 글자는 도메인이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강.kr, 별.kr, 한.kr 이렇게 상상하실 수 있는 이런 한 글자 한글이 들어가는 2단계 도메인은 등록이 안 돼서 2,350개가 유보어로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공익예약을 해서 지역명과 일반 명사가 있는데요. 지역명에는 서울, 경기, 대구, 충북, 충남 이런 식으로 광역 지자체의 약칭이 이제 유보어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명사가 있습니다. 일반 명사는 가게.kr, 꽃집.kr, 병원.kr, 이사.kr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게 75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게.kr은 예를 들면 우리가 꽃가게를 한다 그럼 꽃.가게.kr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을 거고 또 어떤 가게가 있을까요? 뭐 신발 가게다. 신발.가게.kr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쓸 가능성을 이제 염두에 두고 예약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속어는 이제 욕설이니까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44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점 한국인데요. 이게 이제 도입 시기가 한글.kr의 도입 시기와 점 한국의 도입 시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한글.kr은 2003년 그리고 점 한국은 2011년에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으로 이게 바뀐 어떤 시대상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유보도 많이 잡지 말자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정책이 만들어지면서 공익 예약이 지역명 74개, 국가명 382개, 인터넷 주소 관리 12개, 비속어, 비윤리 이런 식으로 해서 점 한국을 도입할 때는 일반 명사, 뭐 가게점 한국이라던가 꽃집점 한국 이런 도메인들은 유보어로 잡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한글 도메인을 저희가 한글.kr과 점 한국 도메인 모두 한글을 쓰는 도메인은 맞는데 양자 간에 정책적인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유보를 개방을 왜 해야 될까? 왜 개방 논의를 왜 해야 되냐?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제 시대적 변화죠. 앞에 설명드렸던 2003년 8월에 한글점 KR 도입하면서 2단계 체계 서비스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당시에 3단계 체계 운영 가능성을 고려해서 주요 산업군 관련 단어를 유보어로 지정을 했었고요. 2024년 그럼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글점 KR이 얼마나 등록이 되어 있냐? 45,911건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도메인 등록 건수가 107만 건인데 45,900건이 한글점 KR 도메인이라고 봤을 때 상당히 좀 예상보다는 저희 기대보다는 조금 이용이 저조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건수가 많지 않은데 과연 이게 3단계로 확장이 돼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을까?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또 다른 한글 도메인과의 좀 차별성이 있는 거죠. 불필요한 등록 제한을 좀 해소해야겠다. 그래서 한글.com 있고 한글.net, 한글.org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최상위 도메인에도 한글 도메인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가게.com 이런 것들이 등록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없는 제한이 유독 한글.kr에는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한을 해소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또 말씀드렸는데 2011년에 도입한 점 한국에는 없는 제한이 한글.kr에는 있더라. 네. 마지막으로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활성화, 국가 도메인 이용 활성화 되려면 뭔가 이런 도메인들을 잡아놓고 있을 게 아니라 더 많이 풀어놓고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보어 개방과 관련해서는요. 인터넷 주소 전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3년마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주소 전환의 개발, 이용 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기본 계획 내용 중에는 유보어 선정 기준을 재검토해서 단계적인 개방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가지고 지금 이런 유보어 개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키가에서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회에서는 이거를 논의를 그럼 해야겠다. 3개년 기본 계획에도 있으니 그래서 25년도 주소전 분과 활동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이런 유보 개방 이슈를 논의를 해보자라는 제안이 24년 12월에 있었습니다. 이어서 현황 파악 및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키가 주소전 분과에서 국가 도메인 유보 현황을 검토를 하고 또 점 한국과 일반 도메인 아까 말했던 .com, .net, .org에서의 한글.kr에서는 유보어로 두었던 일반 명사들의 등록 현황을 조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예를 들면 공공.com은 등록되어 있어, 가게.com 등록되어 있어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보어 개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보자. 이런 차기 우리 액션 플랜을 이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 한글.kr 일반 명사 유보어 769개 중에 469개가 컴넷 org 및 한국에는 등록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60.9%는 사용이 되고 있는 것들이 한글.kr에서는 유보어로 잡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개의 TLD에 모두 등록된 일반 명사는 7건이었는데요. 꽃배달, 다이어트, 부동산, 인테리어, 중고차, 피부과, 화장품 이런 단어들이 있었고요. 또 3개의 TLD에 등록된 일반 명사가 147건이었습니다. 2개의 TLD에 등록된 일반 명사는 236건, 1개의 TLD에만 등록된 일반 명사가 214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등록된 일반 명사가 210건인데요. 유보어로 잡혀있는 한글.kr의 유보어로 잡혀있는 것 중에 27.3%는 한국 존에서는 등록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데이터, 보험, 병원, 부동산, 방송, 미디어 이런 것들이 등록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요 유보 종류별 이제 개방이 적정한지 유보를 개방을 하면 등록할 의향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번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3월에 일반 국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조사에 894분이 응답을 해주셨고 일반 명사 유보 개방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이들 중에 75.6%, 매우 적절과 적절을 합친 숫자가 75.6%였습니다.
그러면 유보 중에서는 유보를 저희가 좀 조금 구분을 해놨잖아요. 지역명, 일반 명사, 뭐 성씨, 비속어, 비윤리어 이런 거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거를 개방하면 좋겠냐 했더니 일반 명사를 개방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75.6%, 그리고 지역명과 성씨도 69% 이상 나왔고요. 다만 비속어, 비윤리어는 굳이 개방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유보 개방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오늘 이렇게 KRIGF에서 유보 공청회 세션을 진행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유보 개방 대상 및 방식에 있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제안 이유별 고려사항을 도출하고 또 논의를 해서 정책 초안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일단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조금 살펴보시면 먼저 일반 명사를 개방했을 때에는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냐. 첫 번째는 개방 시 국가 도메인 활성화에 기여할 수가 있다. 그 다음 한글 KR에만 일반 명사 유보어를 유지해야 할 당위성이 부족하다. 그런데 걱정되는 건 특정 키워드가 개인에게 귀속될 경우 오남용이 우려된다. 이런 우려사항도 있었어요. 그래서 색깔로 지금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아래 부분 보시면 비속어와 비윤리어가 있는데요. 국립국어원 등에서 제시한 기준 및 분류가 없다면 모두 개방하는 방향이 타당하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국립국어원에서는 비속어나 비윤리어를 따로 구분해 놓은 기준이 없었습니다. 또 인터넷 환경에서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비속어, 비윤리어 개방이 맞나 하는 그런 걱정사항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윗부분에 보시면 지역명인데요. 지역명은 이제 지자체들을 위한 그런 사이트로도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어떤 공식 사이트 외에도 관광사업 등으로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살짝 넘어가면 지자체에 그런 우선권이 있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또 이제 지지하는 쪽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이 사용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 기반 기업의 성장 기회가 되지 않겠냐 하는 긍정적인 의견. 그다음에 또 부정적인 의견은 경기.kr, 뭐 대구.kr 이런 일부 지역명 약어는 지역명이 아닌 일반 명사의 의미도 있다. 그러니 이거를 지역명으로 볼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게 과도한 제한일 수 있다. 또 이런 우려의 의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자는 한국은 한글자 한글 문자열을 유보어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 한국 이런 도메인은 등록이 가능한 상태고 실제로 많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개방 방식에 대한 의견을 좀 살펴보면요. 선접수, 선등록 뭐 아시다시피 그냥 시작하면 제일 먼저 클릭하신 분이 등록하는 게 선접수 선등록이고 모든 도메인들이 이 방식으로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접수 선등록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입장은요. 점한국 및 일반 도메인에서는 등록 가능한 그런 일반 명사들을 한글.kr에 대해서만 특별한 원칙을 적용해가지고 뭐 추천 등록을 한다던가 어떤 특수 집단에게 우선권을 준다던가 이런 것들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또 선점수 선등록을 하게 되면 사이버 스쿼터들이 뭔가 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선점을 다 해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조건부 선접수 선등록에 대한 의견인데요. 도메인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등록 후 1년 이내에 홈페이지 운영을 개시하는 걸 전제로 등록을 허용하고 미운영 시에는 갱신을 안 시켜주는 그런 방식은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는 의견은 여타 도메인과 다른 정책 운영의 필요성이 있는지 과연 적정한지 이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관 기관 대상으로 우선권을 부여하는 건데요. 대표성이 부여된 기관에서 공공의 가치를 잘 살려서 사용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반도체.kr 이런 도메인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뭐 H 회사라던가 이런 회사에다가 뭔가 우선 등록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인데요. 이랬을 때 걱정되는 사항은 단어별로 과연 대표성이 부여된 기관의 기준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럼 H사는 대표고 S사는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준과 선정 절차 마련이 매우 곤란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이해충돌 발생 이쪽도 상당한 그 이해관계가 있고 저쪽도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두 기관이 동시에 신청을 했을 때는 이해충돌 어떻게 이거를 조정을 할 거냐라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활용 계획서를 평가를 사전에 하는 겁니다. 만약 20년간 유보되어 있던 단어이기 때문에 해당 단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활용할 계획을 제출을 하면 그거를 평가를 해서 그분에게 등록 자격을 허용하는, 그래서 그 가치를 잘 살리게 하는 방안을 제시를 해주신 분도 계신데요. 이랬을 때 역시 걱정되는 건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다. 누가 평가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추천 방식인데요. 특정인 또는 사이버 스쿼터의 선접 예방을 위해서 사전에 신청을 다 접수를 해서 그 신청서들은 동시에 신청된 걸로 보고 중복 신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추첨을 또 공정하게 추첨을 해서 이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견인데요. 이 추첨 방식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도 마련을 해야 되고 또 추첨 방식의 공정성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매인데요. 아주 적극적으로 이 도메인을 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 분에게 주고 이 경매를 통해서 등록을 시키면 경매 수익을 국가 도메인 서비스 품질 향상이라던가 인터넷 거버넌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랬을 때 경매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경매 입찰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느냐라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근거부터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기사가 경매 수익을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 가능하냐. 근데 이제 제가 딱 말씀드린 건 아마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하고 조만간 이게 바뀌어서 경매 수익을 기사가 주소자원 관리나 거버넌스 활성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수지차 보전 기간이라고 해서 수입이 예를 들면 올해 이만큼 뭐 1,00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 근데 도메인 수입이 100억이 들어온다. 그러면 900억을 기재부에서 보존해 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경매로 해서 들어오면 기재부에서 보존하는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건 거의 세금처럼 국고로 귀속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도메인 등록 관리 수수료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롭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초안을 이제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보고 설문조사를 했고, 그리고 저희의 취지, 좀 국가 도메인 활성화 시키고 싶다라는 그런 취지로 봤을 때는 개방하기에 가장 일단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은 한글.kr에서 일반 명사 유보어 753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역명 제외하고 일반 명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방 방식은 다른 도메인들과의 형평성 이슈도 있기 때문에 선접수 선등록하는 방식을 제안을 드려봤고요. 개방 시기는 2025년 내에 등록 개시,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2025년에 이렇게 진행하면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개방 방식이 바뀌고 대상이 바뀌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또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거리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질문은 조금 패널리스트 분들 나오시고 해서 또 여기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니까 같이 듣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패널리스트 잠깐 들어와 주시고요. 잠깐 불을 좀 켜주시고 앞에 잠깐 켜봐 주시겠어요? 여기 이제 한글 도메인 이름 체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제 아닌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만 배경을 좀 이야기하면 왜 이렇게 체계가 복잡하지? 도메인 이름 체계가 왜 이렇게 복잡하지라고 하면 저희가 그러니까 .kr의 이름 체계가 원래 다 co.kr, or.kr, any.kr 체계였고 사용자는 3단계의 자기 이름을 등록할 수 있는 체계였어요. 그러다가 전 세계적으로 GTL 한글, 그러니까 다국어 도메인을 쓸 수 있게 되면서 우리가 그럼 한글.kr이라는 걸 해보자라고 한 게 2003년이에요. 예, 2003년에 한글.kr이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계속 co.kr, any.kr, or.kr 체계로 하다가 2단계에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이름을 등록하게 하자라고 한 게 2006년이에요. 영문.kr에 2단계에 사용자가 등록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등록이 허용된 게 2006년이고요. 그 다음에 2011년에 한국, 그러니까 점 한국이라고 하는 도메인이 생기면서 한글을 등록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2011년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2003년에 한글점 KR을 도입할 때 2단계에 사람들이 이름을 등록하게 하자 했는데 그때 영문은 여전히 2단계, 3단계 체계였어요. 그러니까 야, 향후에 한글점 KR도 우리가 3단계 체계로 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3단계에 쓸 수 있는 이름을 잘 보존해 두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 명사를 잘 챙겨뒀다가 나중에 3단계 체계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한글점 한국을 만들 때, 한국이라는 도메인을 만들 때는 이미 영문이 다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2단계의 공공 도메인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 좋은 이름을 보존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가 바뀌어서 없는 거지 왜 저렇게 이상한 체계를 가지고 있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배경 때문에 한글점 한국에는 한글점 KR에는 우리가 나중에 3단계 체계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하에서 뭐 반도체 KR, 반도체 데이터, 그다음에 뭐 아까 가게, 그다음에 농구 같은 굉장히 다양한 이름들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이정민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다 딴 데로 가서 ORG에 가서 컴에 가서 이름들을 등록을 해놨어요. 아까 말씀 60% 이상이 다 등록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요가 있구나. 이런 이름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요가 있으니 이거를 그들이 또 등록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주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취지하에서 개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핵심은 개방하자 말자가 아닌 것 같고요. 개방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아까 잠깐 가볼까요? 이렇게 다양한 쟁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고 저렇게 보면 되는 것 같고 해서 이런 그 고려 사항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세 분의 또 패널리스트께서 어떤 입장을 말씀해 주실 건데 하지 말자가 아니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냐, 무조건 열 거냐, 약간 제한을 둘 거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의견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개방하는 방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고요. 또 오늘 패널리스트들께서 말씀하실 거니까 자유롭게 또 여기서 놓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병일 대표님부터 벌써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오병일입니다. 사실 주소분과에 참여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공개 토론, 공청회에 나왔으니까 좀 더 뭐랄까 과감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보 개방과 관련된 의견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개방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앞에 이제 유보를 둔 이유를 이제 큰 틀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제안을 하려면 아까 이제 여러 가지 타입의 유보가 있었잖아요. 각각에 대해서 명확하게 왜 이 유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근거를 좀 구체적으로 각각에 대해서 좀 이렇게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처음에 이제 유보를 뒀을 때는 어떤 맥락이 있었겠지만 지금 그 설명이 지금 남아 있지 않거든요. 그냥 추측을 저희가 할 뿐이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기록을 해놔야 나중에 이 명분이, 이 목적이, 이렇게 유보를 둔 목적이 여전히 나중에 또 유효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인터넷 주소 관리를 위한 유보나 뭐 아주 이제 구체적인 공공기관명, 뭐 국세청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면 사실 유보로 이렇게 둘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다라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일단 전반적인 환경에서 아까 이제 환경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은 그 외에도 사실 지금 글로벌하게 여러 가지 TLD들이 탑레벨 도메인들이 많이 생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도메인 자체가 희소하지 않고 내가 그걸 등록하고 싶으면 등록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사실 처음에 유보를 둔 목적 중에 되게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도메인 공간이 이제 고갈된다거나 사실 이런 이유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한 취지는 많이 이제 퇴색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속어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이 없어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많아서, 근데 저는 이제 비속어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2001년인가 그때 KR 리그에서 비속어 워킹 그룹에서 비속어를 두면 안 된다 이런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두긴 뒀는데 앞에 이런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비속어를 둘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좀 억지로 갖다 쓴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정 비속어 단어 자체가 예를 들면 무슨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든가 성폭력특별법 위반이라든가 사실 이렇게 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된 이제 내용이 불법이라면 도메인과 무관하게 그 불법 콘텐츠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특정한 단어 자체가 뭐 어떤 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아까 사례도 나왔지만 예를 들면 미친놈이라는 비속어를 보더라도 공부에 미친놈 뭐 이런 그러니까 뭐에 미친 사람 이런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지금 비속어가 설정이 돼 있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제가 비속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이거를 우리가 권장을 해야 된다라든가 우리 이거 풀었어요라고 이제 적절히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뭐 살짝 이렇게 풀더라도 굳이 우리가 등록을 제한할 이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굳이 이제 제한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지역명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건 그 아까 나온 의견입니다만은 제 의견도 굳이 이제 그 구체적인 행정기관명이 아닌 이상 지자체 우선권이 있다 이렇게 볼 근거는 미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향후에 뭐 2단계 도메인처럼 2단계 도메인으로 혹시라도 그러니까 꼭 도메인 공간 부족이라기보단도 지금 뭐 it.kr 뭐 이렇게 마련한 것처럼 그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이제 그 유보를 해놓을 수는 있겠다. 마치 지금 서울.kr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일반 명사도 당연히 지금 이제 풀려고 개방하려고 하고 있고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데 뭐 여기에 대한 이제 우려 중에서 이제 특정 키워드가 개인에 귀속될 경우 오남용이 우려된다. 사실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근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미 이 단어가 다른 데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이미 쓰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데 이렇게 쓰였는데 만약 이런 우려가 있더라라고 이제 그런 우려되는 현상이 이미 발생을 했으면 그럴 가능성이 여기서도 발생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좀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방 대상과 관련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드리고요. 개방 방식은 저는 여기서 발제해서 제안하신 대로 선접수, 선등록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이버 스쿼팅 선점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건 다른 도메인으로 똑같은 우려는 존재하는 거 아닌가. 굳이 여기에 대해서만 더 사이버 스쿼팅 우려가 있어가지고 제한을 할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다른 이제 일반적인 도메인 등록 원칙이 어차피 상표권이야 이제 보호가 되고 있고 선접수, 선등록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원칙을 적용해야 될 합리적 근거가 없다면 똑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접수, 선등록 외에 다른 방식의 문제점은 이미 이제 검토 의견에서 나온 바와 같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관련된 좀 의견을 드리면 지금 유보화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참에라기보다 하여튼 저희가 이런 논의를 하는 김에 예약어 같은 것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약어가 있고 유보어가 있는데 사실 그 경계가 모호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통계청 이런 거 예약어로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예약어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공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유보어는 공개가 돼 있는데 근데 어떤 공공기관명은 유보어고 어떤 공공기관명은 지금 예약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개방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도 있지만 아까도 이제 나왔다시피 각 도메인 체계마다 약간 일관성이 다르거든요.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서로 다른 시점에 이제 정책 결정이 됐기 때문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좀 불편하잖아요. 저희가 서로 이제 기준이 다르면 그러니까 한번 서로 다른 체계에서 좀 일관성 있는 도메인 정책, 유보어 정책 혹은 뭐 예약어 정책 이런 것들을 통일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정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병일 의원님은 진보 네트워크 센터 대표님답게 진보적으로 모든 것을 개방하고 기회를 열어주자라고 하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옆에 계신 분은 이제 메가존에 계신데 실제 도메인 등록을 받는 입장에서 어떤 정책이 바람직할지 생각해 보신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메가존 이명수라고 하고요. 그 실제로 운영하는 쪽 입장에서도 이제 먼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미 어느 정도는 좀 대부분은 오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초기에 오픈했을 때 그 여러 가지 뭐 일반 명사나 아니면은 뭐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그런 명칭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무분별하게 오픈을 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그 기존에 계속 도메인 쪽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뭐 기업이나 이런 쪽에 좀 더 어드밴티지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단계별로 오픈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단계별로 오픈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제로 이 예를 들면 뭐 공공기관이 무조건 뭐 지역명을 갖고 가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토론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공공기관이 신청을 먼저 했다고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뭐 이의 신청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그런 이의 신청을 받으면 어디선가 좀 더 뭐 지금 뭐 도메인 분쟁과 같은 그런 그 키사에서도 이제 협의체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 뭔가 좀 더 그 해당 기관이 그 도메인을 쓸 수 있게끔 좀 인가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뭐 그런 이의 제기가 통과가 되면 그 사람들한테 다시 사용권을 부여한다던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일반 명사나 뭐 아까 말씀하신 약간 비서 같은 것도 다 오픈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그 약간의 저희 이제 도메인 2000년대부터 강경원 교수님께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저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도메인 운영하는 저희 같은 업체가 이런 3단계 도메인, 특히나 이제 한글로 된 3단계 도메인이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잡아놓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일반 명사 같은 거는 진짜 실제로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갔을 때 좀 더 아주 좋은 느낌의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 좀 유보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한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동일한 단어도 이미 GTLD, 그러니까 닷컴이나 ORG라던가 아니면 우리 국내 한국 도메인이 오픈되었을 때도 이미 다 등록이 되고 사용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픈되는 데는 충분히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말씀 계속 드리는 것처럼 그 절차대로 조금 단계별로 오픈을 하고 기존에 이제 갖고 있었던 예를 들면은 뭐 꽃집점 한국이라는 도메인을 갖고 있었으면 지금은 이미 오픈이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소유자가 만약에 꽃집점 한국을 갖고 있었는데 그 소유자가 이제 알지 못하는 사이에 꽃집점 KR을 누군가가 새롭게 등록을 하면 기존에 이제 갖고 있었던 꽃집점 한국이라는 그 도메인 소유자는 어떻게 보면은 권리를 조금 침해당한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미리 좀 안내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좀 다른 방면으로 뭔가 고지를 한다던가 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오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거를 좀 차단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단계별로 오픈하는 것이 좀 저희 뭐 도메인 업체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전반적인 의견은 저도 뭐 찬성이고 유보들을 다 오픈하는 건 전부 다 찬성이고 이 절차에 대해서만 조금 더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단계적인 개방, 그래서 그냥 준비 땅 이건 아니고 뭔가 우선권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개방하자라는 제안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아까 그 미친이라는 표현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게 유보가 20년 전에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이게 점점 세대 간의 간극이 더 짧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당시에는 이게 비속어고 욕이었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는 그게 뭔데? 그런 말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뭐 이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화적인 변화에도 우리가 한번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화여대 이혜진 학생인데요. 지금 사용자 입장에서 도메인 유보 개방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혜진이라고 하고요. 아까 강경란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 옛날에는 미친놈 같은 경우가 비속어로 분류가 될 수 있다고 하셔서 이젠 와서는 이제 그게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지금 딱 청년의 입장에서도 왜 미친놈을 사용해도 괜찮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오병일 대표님께서 뭐 공부에 미친놈이라고 예시를 들어주니까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긴 하겠다. 오히려 배워가는 입장이었고요.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유보어 개방 논의 관련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유보어를 개방하느냐 마느냐의 이야기는 이미 시기상 좀 적절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그 유보어를 개방하느냐 안 하느냐는 적격성에서 논쟁이 되었던 것 같았거든요. 제가 키가 위원 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도 그렇고 적격한 주체가 이제 유보어를 등록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좀 비롯된 논쟁이었고 뭐 부적격한 주체가 만약에 유보어를 사용했을 때 이걸 조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제재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지만 어쨌든 점 한국이나 일반 도메인에서 이미 유보어를 개방한 상황에서 이 점 KR에서의 유보어 사용을 뭐 적격성을 논하기에는 아무래도 시기상 좀 적절하지 않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자체에 우선권을 준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저는 사실 이 유보의 도입 배경을 생각했을 때 지자체에게 이 우선권을 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개방을 숙고를 한다거나 뭐 기관의 우선권을 제공하는 것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따졌을 때 조금만 더 숙고를 한다면 긍정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특히 일반 사용자로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점 한국이나 뭐 일반 도메인에서는 저희가 일반 명사 유보어가 지금 점 KR에 비해서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명수 차장님 이 말씀하셨듯이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 최상위 도메인이 달라도 2, 3단계 도메인이 같으면 이거를 동일한 주소로 인식하는 것이 대부분일 거거든요. 그래서 최상위 도메인에 의해서 다른 주소로 분류가 되면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 관련해서도 저희가 유보어 개방 방식에서 어느 정도 좀 미리 조치를 취한다거나 등록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사의 이 유보 개방 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을 조금 더 면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개방 대상 관련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개방 방법 관련해서는 일부 동의를 하고 조금 더 첨언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저희가 평등하고 뭐 개방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조에 맞게 유보어를 개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도메인을 가장 많이 접하거나 뭐 사용할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최상위 도메인이 달라도 2, 3단계 도메인이 같으면 동일한 주소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kr과 일반 도메인에서 해당 유보어 등록자들이 이미 등록을 한 분들이 유보어 개방을 인식할 수 있도록 뭐 충분한 홍보나 안내를 한 뒤에 선접수 선등록을 한다던가 또는 사용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보어.한국 등록자들 중에서 먼저 선등록을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뭐 선접수 선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개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명수 차장님이랑 이혜진 학생의 공통된 의견, 그러니까 네, 이명수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명수님, 이혜진님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최상위 도메인이 같은 경우, 특히나 뭐 ORG 닷넷은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근데 KR이랑 한국은 키사가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라면 적어도 그러면 거기에서는 가능한 한 동일한 기관이 동일한 관리자, 동일한 사용자가 매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혼란을 덜하게 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플로어에서 또 뭐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유보를 개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도메인 이름 등록 하나 이상은 내가 등록해서 갖고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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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내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이제 도메인 이름을 몇 개 제 목적을 위해서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그 조건부가 있었잖아요. 도메인 이름을 등록을 해서 한 1년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그럼 취소되는 건가요? 아까 그 조건부 제한이라고 하는 게 예? 네, 말소. 말소. 근데 실은 저도 어떤 이름 하나는 지금 수년째 그냥 갖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언젠가 쓰겠지라고 하는 건데 뭐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취소한 것도 한때는 많이 갖고 있다가 이렇게 저도 사실 그렇게 한 적이 있어서, 그러나 저한테 왜 이거를 내놓지 않느냐라고 뭐 이의 제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아직 2단계가 개방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옛날에는 가게.kr이라고 병원.kr이라고 했을 때 그냥 정형외과 우리들 병원.kr로 등록하면 되거든요. 우리들 병원 등록을 할 필요 없는 거고 우리들 병원 등록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병원이라는 공공 도메인이 필요 없을 건데, 그러나 병원이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게 굉장히 크니까 누군가 어느 한 사람이 병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뭔가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해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염려 때문에 계속 이것도 개방을 못하고 있었던 건데, 근데 병원점 한국이 있던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그 한국에 여러 이름이 등록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실은 활성화돼 있진 않아요. 그냥 이름이 등록돼서 있는 거지.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그 한국이라고 등록돼 있는 이름에 대해서 이름 쳐가지고 과연 홈페이지 어떤 게 연결되는가 봤는데 정말 유관된 컨텐츠를 하고 있는 것보다는 뭐 팔기 위해서 뭐 판매합니다. 내지는 저 준비 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되어 있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글.kr에 등록되어 있는 많은 이름도 보면 굉장히 어느 한 사용자가 한꺼번에 쫙 등록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거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고요. 그것도 이제 좋은 일이 네네. 병원점 네 지금 방금 확인해 보니까 병원점 한국에 등록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어느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말씀하시죠. 마이크 네네. 유튜브로 나가야 되니까 맞네요. 네. 우리 클라스상길의 윤봉남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도 주소국가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새 좀 많이 뜸했습니다. 몇 가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한글.kr의 일반 명사 이렇게 딱 타겟팅을 했는데요. 사실은 아까 그 페이지를 보면은 여러 분류가 있고 유보의 범위가 굉장히 그 도메인별로 다양한데 왜 한글.kr의 일반 명사만인가 또는 이거로 시작하는가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2단계의 가게.kr, 꽃집.kr을 특별히 보유할 필요가 없다면 뭐 역시 마찬가지로 뭐 다 한국에서도 또는 아니면 영문 kr에서도 비슷한 이유의 확장성들은 또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걸 처음으로 선택한 것 자체는 제가 쉽게 수긍이 갈 수가 있는데 전체의 일관성을 고려하고 전체의 통일성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저렇게 2003년, 2006년, 2011년에 각각의 정책에 맞게 각각이 그냥 형성되어 오고 한 번도 변화를 안 줬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2025년인데 무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그 각각의 정책의 일관성을 아까 뭐 오병윤 대표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랬을 때 이제 일반 명사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그러면 지역명은 어떻게 할 거야? 아까 이제 그 이혜진 학생 말처럼
지역명은 지역 구성권만 주고 안 하면 그냥 오픈해버리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또 그다음에 한 글자의 경우에도 영문 한 글자와 한 글자가 같은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유보수가 너무 많아요. 2,350개나 되어요. 그러니까 영문에서 영문 K열에서 한 글자에 말하자면 저 알파벳 숫자 플러스 마이크를 바꿨습니다. 그 알파벳 숫자 플러스 숫자 알파벳과 숫자만의 개수의 36개에 비해서 2,530개나 되는 걸 계속 1350개. 해야 돼? 이런 질문들이 계속 떠오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한 글자 제한이 다단국에서 안 했는데 뭐 다 한 글자 KR과 다단국이 무슨 차이인데 라고 따지면은 사실은 참고로 제가 다단국의 등록 정책을 제가 주관하기도 했는데 그때는 고민을 안 했어요. 솔직히 이미 2011년 때부터도 한 글자를 굳이 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좀 통일적인 정책을 위해서 다음 스텝은 무엇인가까지를 좀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까지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선접수 등록으로 가는 것은 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서 뭐 일부 이렇게 과열이라든가 뭐가 나온다 할지라도 부득이한 것 같고요. 혹시라도 근데 일반 명사라서 뭐 선라이즈가 불필요할 거는 같은데 상표 등록이 불필요할 거는 같은데 그래도 돌다리 두들기는 심정에서 뭐 어떤 선 등록 우선 등록에 기회를 부여할지는 이혜진 학생 말처럼 좀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 그 정도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두 분께서 이 한국의 도메인을 갖고 있는 경우 그 .kr의 우선권,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먼저 등록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물론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한국 그 도메인 공간과 .kr 도메인 공간을 이미 합쳐놓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게 되게 많아요. 다른 게 되게 많은 상황에서 누구는 우선권을 주고 누구는 우선권을 주지 않는 게 또 타당하냐라는 이제 그 고민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 사람들이 정말 혼란스러울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은행이다 이러면 피싱이라든가 이런 걸로 활용될 가능성이 많은데, 예를 들면 꽃배달 한국과 꽃배달 kr이 같다고 이게 같은 업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으며, 또 사람들이 그걸 접속하려고 막 비교를 해보면서 접속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사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이렇게 한다면 일관성 있게 뭐 한국의 어떤 도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kr에 이렇게 우선권을 주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네, 말씀하시죠. 네. 네, 저도 거기에 공감을 저도 그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예전에 이제 약간 배경 설명을 드리면 이 유보를 한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라 현실 세계는 그렇지 않죠. 도메인 네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도메인을 지향하는 이름이어서 어떻게 보면 단체금 같은 거예요. 그 안에 여러 개의 새로운 도메인, 그러니까 하나 도메인 퍼스네임이라고 보통 얘기한다든지 우리는 그걸 막 섞어서 쓰니까 그러긴 한데, 그런 것들 붙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유보를 남겨놨는데, 지금은 그냥 웹페이지에 퍼스네임처럼 도메인 네임을 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 대표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과 .kr을 나눈 거는 좀 도메인 이름들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기회를 좀 더 주자라는 관점에서 그랬고, 다시 본으로 돌아가면 만약에 이게 개인들한테 각자 그냥 개인이 쓰는 어떤 특정 기관이나 어떤 개인 목적으로 아니면 어떤 특정 목적으로 쓰는, 이게 뭘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 그렇다 그러면 한국과 각자할 부분에 그걸 한꺼번에 수용을 해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보통 명사는 좀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우리 예진 씨 얘기했지만 꽃배달이라는 거는 한 사람만이 위한 거는 아니잖아요. 뭐 병원, 그런데 병원하면 병원이 있으니까 한 병원만 딱 지정한다. 원래 그 병원하면 그 병원 밑에 무슨 누구 이혜진 병원, 이동만 병원, 이강수 병원 이런 거 다 하려고 그러고 할 수 있는 사람, 마치 디테일처럼 카메라 도메인처럼 그렇게 하려고
2단계 도메인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 거였는데 2단계 도메인을 개방시켜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3단계 도메인과 같은 형태의 의미라면 그 부분을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오해를 피하자면은 단 한국과 닷케이아를 일치시키자는 견해는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점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요. 의견은 안 주셨지만 그냥 사용자로서 내가 도메인을 등록하는 건 아니고 어떤 도메인 이름을 접했을 때 이런 인식을 가질 것 같다라고 하는 뭐 그런 관점에서도 의견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명원점 한국을 한번 쳐봤는데 연결이 안 되네요. 여기 한국으로 등록된 이름 중에는 연결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 네네네. 스트로맨 보팅 네네네네. 네네. 저도 그런 거기서 생각. 결정을 안 하지만 그쵸, 우리가 그쵸. 그래도 네, 의견 한번 들어본다는 맥락에서. 우리 키가에서 쭉 얘기를 나눌 때 개방 방법이라든지 선정한 방법 이런 것들의 일부 우리가 논의한 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트로맨 보팅을 여기서 해서 대강에 그래도 근거를 좀 남겨놓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직업이 교수다 보니까 칠판 쓰는 거 좋아해요. 모든 교수가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좀 습관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견을 들어본다면 이 다양한 6개를 다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아까 기본적으로 선접수 선동적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유보가 의견 중에 지금 일반 명사만 할 거야, 뭐 비속어도 할 거야, 아니면 한 글자도 할 거야, 뭐 이런 이슈들은 있는데, 근데 그것들도 두 가지 축을 다 해봐야겠다. 여기 이거 그래서 두 가지 축을 다 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한번 그러면. 사실 그때 여기에서 우리가 그 설문조사를 할 때 하지 않았던 게 한 글자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그 안 했었어요. 지금 가능한 뭐 성씨라든지 잠깐 다시 가보면 설문조사를 할 때 저희가 어디였나요? 여기 지역명에 대해서도 사실 높았어요. 그다음에 성씨에 대해서 높았고요. 일반 명사도 높았고 비속어 윤료에 대해서는 약간 3분의 1 정도가 3분의 1 정도만 동의하고 여전히 약간 그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 글자 도메인에 대해서는 관찰이 안 되는 상태였어서 그러니까 한 글자, 그러니까 강점 KR, 그렇죠? 그다음에 금점 KR, 동점 KR, 꽃점 KR, 그렇죠? 이런 것들이 현재 도메인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있는데 이거 뭐 여쭤보고 싶은데 자 그렇다면 이것도 가능한 한 빨리 개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내가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런 이름을 등록할 수 있을 것 같다. 혹시 그러니까 이 한 글자에 대해서 개방하는 거에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을 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좀 카운트 좀 해주시겠어요? 전체 참석자 수 대비 지금 몇 분이 손 들었는지 카운트 해주시면. 몇 분일까요? 네네. 그러니까 절 빼고인 거죠. 저 19명으로 하고. 네. 그러시고요. 네, 또 거의 다 동의하실 줄 알았는데 또 그것도 아니시네요. 네네. 네? 기권이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한 글자 도메인은 정말 보물이다. 이건 절대 개방하면 안 된다. 개방에 반대. 네네. 조심스러워서. 네네. 그런 좋은 의견이셨네. 그 찬성, 명확히 찬성은 11명이지만 명확히 반대는 한 분인 거예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안 열 거야? 아무도 못 쓰게 할 거야? 누군가 쓰게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일반 명소 사실 그런 고민거리인 것 같거든요. 네.
약간은 다른 의견이고 네네네. 제가 아까 그 한글점 KR이랑 한글점 한국을 이제 좀 소유자를 좀 동일하게끔 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네네. 실질적으로 원래 오픈됐었던 예를 들어 한글점 KR 소유자 입장에서는 나는 이것만 갖고 싶은데 똑같은 키워드가 자꾸 나오니까 네. 자꾸 불필요하게 등록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네네. 그 사람들은 네.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는 거긴 한데 네.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면 안 되니까 내가 이제 미리 등록을 하게끔 해줘라라는 의견인 거고 네네네네.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오늘 주요 논의하는 것들이 일단은 어느 정도는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좀 한글자 KR을 좀 오픈을 해서 좀 추이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예. 네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그 도메인 등록, 그러니까 일반 명사, 예를 들어서 일반 명사를 개방한다고 했을 때 지금 새롭게 나왔던 의견이 A.한국과 A.kr 이거를 동일한 사람이 등록할 수 있도록 보유할 수 있도록 그렇죠? 기존에 등록돼 있다면 그러니까 보유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할 건가? 동일한 사람이 보유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미 있다고 했을 때 새로 등록한 사람한테 2개를 주겠다는 게 아니고 이게 등록돼 있다면 그렇죠? 기등록이라면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내가 네 말씀하시죠. 네, 예전에 도메인 등록할 시스템을 운영했던 서영진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정책들 기억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아마 저 한글점 KR하고 난 이후에 다 한국을 도입할 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부 공간에서 별도의 공간으로 파악을 하고 아마 그 한글점 KR을 갖고 있던 등록인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는 정책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그걸 리버스하면서 또 그 주겠다는 게 적합한지가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혹시 우리가 저렇게 이제 앞에서 정책을 한번 폈잖아요. 우선권을 안 주는. 네네네. 그렇게 피고 난 이후에 지금 케어리그나 아니면 레스토랑 쪽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나요? 혹시 있는지 궁금한데 아,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네네네.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예, 네네네. 지금은 이제 최근에 오픈된 게 없으니까 문제가 된 적은 없는데 이제 예전에 다단국 할 때 요럴 때는 이제 저희가 많이 민원을 받았었어요. 저희 레지스트라 입장에서는 네. 지금 내가 이제 당연히 이제 도메인 한두 건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건을 보유하는 경우에 ORG나 단넷이나 이런 데 있는 그렇죠. 사람들. 예, 그런 것들을 이미 갖고 있는데 한국이 또 나와서 내가 또 등록해야 되냐. 그래서 여기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게 나오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꽃점닷컴을 갖고 있는데 여기 또 나오면 또 이걸 등록을 또 해야 되냐. 이런 민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당연히 오픈하는 거는 뭐 시대적인 흐름이 당연한 것 같고 저도 뭐 동의하는데 이거를 막 한 번에 오픈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좀 허들을 좀 조금씩 줘서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예. 그리고 혹시 이렇게 우선순위를 주게 된다 그러면 이게 준다는 전제 하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국가에서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도 집 살 때 거주 2년 뭐 이런 거 제한하고 막 이러잖아요. 인터넷상에서도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그런 전문적 자료들을 내고 저희 KR리 입장에서는 DNS 정보 변경한 거라든가 그런 정보들이 우리 히스토리로 쭉 남아 있어요. 네네네. 운영팀에서는 그런 것들로 실입주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한다든가 해서 근데 그게 파킹 페이지로 전달되거나 그쵸. 네네. 합니다로 했을 수 있는데 그러면 DNS 정보 확인은 이쪽에서 할 수 있고 자기가 도메인 운영했던 정보는 적어도 자기가 그거 했으면 다른 뭐 광고에다가 뭘 요청을 했거나 아니면 홈페이지 운영했던 걸 캡처해놨거나 뭔가 홍보 활동을 했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뭐 그런 정책 자료를 좀 더 내면 뭐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키사에 계신 분들은 이런 것 같아요. 사명감? 우리가 이 안전한 인터넷을 지켜야 되고 이게 또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대로 활용하고 바르게 활용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막상 그걸 현실화하려고 하면 진짜 오버헤드가 크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을 다 감당할 만한 인력을 채용해 줄 건지, 그쵸,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사실 현실 담당자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네, 네. 네, 뭐 개인 의견이라서 저도 뭐 따로 거기에 찬반을 붙이고 싶지는 않은데요. 저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도메인을 할당한다는 의미는 그냥 도메인 주소를 이렇게 쓰게 한다는 것이지 너 이거 실입주까지 해야 돼. 뭐 아파트 우리가 당첨하는 그런 자리에서 너 실입주 의무 기간이 몇 년이야. 그건 아파트가 너무 이제 풍기가 끼니까. 일어나면서 과한 이제 의무를 부여하는 게 부동산 정책인 건데요. 우리가 도메인 정책을 하면서 반드시 이 도메인은 연결돼 있어야 돼. 그리고 실사용자 위주지 판매용으로 쓰면은 그건 너는 이미 스쿼터야. 스쿼터는 처벌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걸 관리하는 업무가 그러면 그 영역까지가 업무인가? 지금 이제 알다시피 5할증 KR이 논란되고 있거든요. 5할증 KR을 가지고 비영리적으로만 써야 되는데 영리로 써서 그걸 폐쇄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키사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시당초 보니까 저는 아까 그 1, 2, 3, 4, 5, 6의 저 제안에서 두 번째 제안이 뭐 의도는 알겠으나 그렇게 홈페이지를 실제 운영한다는 것을 가점을 주고 내지는 세 번째인가요? 두 번째. 두 번째 홈페이지 운영을 조건부로 등록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 도메인 DNS 운영과는 좀 무관한 얘기다. 이거는 그냥 도메인들이 잘 연결돼서 잘 활용되면 좋겠다는 바람인 것이지 그거를 주소관리 기관으로서 뭐 저는 어느 세계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뭐 너 실제 운영하고 있어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한다 욕먹을 상황이다. 이거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아까 이 A.한국과 A.kr이 동일한 사람이 되면 두 가지로 이제 갈라지는 거. 사용자 입장에서는 혼선일 수 있지만 혹은 피싱 사이트로 갈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그 왜 한국이라는 도메인이 만들었냐, TLD 만들었냐라고 하면 공간을 더 확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충돌하는 거고, 네, 원론적으로는 도메인 동반 확장이라는 맥락에서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는 거 아닌가? 전 세계 어느 도메인 시장에서도 특별한 케이스 말고는 지난번에 GTLD 업체들이 한글.gtlD 하면서 특히 벨상이 그냥 영어에 해당되는 그냥 중국어로 하는 특단의 조치를 허용을 했지만 여기에 기본적인 원칙은 사교법 말고는 아무것도 보여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질서를 하게 할 가능성 있는 것만 우선권을 주지 나머지는 그것들에 대해서 혼란이 생기면 혼란이 생겼을 때 중재를 하거나 아니면 법적 조치를 취해서 정당이 인정이 되면 기존의 법 체계에서 그 정당을 부여받은 사람한테 주는 거에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이해 현업에서의 영업의 어려움, 관리의 어려움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뭐 그냥 실물 세계를 생각해 보면 옆 건물에서 건물 분양에서 분양받았다고 옆에 건물에 분양되는데 똑같은 분양권 우선적으로 준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하시는 데는 기본적인 원칙은 있는 거고 또 만약에 뭔가를 허용을 해줘야 되면 그 원칙을 뛰어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네, 네, 지금 시간이요. 지금 저희가 3시까지고 그 다음 세션이 10분에 브레이크를 하고 3시 10분부터 다음 세션을 시작하게 돼 있어서 지금 저희가 50분이라서 좀 약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우리 약간 스트로 보팅 한다고 치면 어떤 보팅, 뭐에 대해서 지금 보팅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건 너무 갈라져서 6가지에 대해서 6가지에서 굳이 저희가 여기 문제 상황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법적
그냥 완전 열린 거. 아무 우선권 없이. 오케이, 좋습니다. 아무 우선권 없이 그냥 열린 선접수 선등록에 대해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브하게 하는 선접수 선등록. 그러니까 우선권 부여 없음. 그러니까 현재 이게 지금 키사에서 마련하신 안이 이제 이거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열린 경쟁하는 거. 네. 네. 상표권은 이미 상표권은 없습니다. 여기 제가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상표권이 걸릴 건 없습니다. 네네네. 네네. 네, 상표권 충돌은 없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현재 일반 명사입니다. 일반 명사. 네. 그래서 이것도 찬과 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확실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무슨 소리나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아무나한테 막 그렇게 주면 안 된다. 반대. 예, 절대 안 되고 그냥 열린 경쟁 절대 안 되고 분명히 누군가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만 한다. 네, 그럼 없으신 걸로 해서 우선 뭐 이게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아우 한 명. 네, 죄송합니다. 그냥 바로 오케이 말씀하세요. 그 제가 아까 전에 계속 우선권 부여 말씀드리고 뭐 점 한국에 등록되어 있는 유보원은 점 KR에 먼저 줄 우선권을 좀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가지고 그래도 토론이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지금 다 말씀을 해주셨듯이 저도 다 이해가 되고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우선권을 주지 않는 거는 뭐 동의를 하고 저도 수용을 하지만 어쨌든 지금 점 한국에서 유보어를 사용하는 분들에 한해서 그래도 충분한 홍보랑 안내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한 홍보를 해서 그들이 딱 시간에 맞춰서 딱 신청할 수 있게 우선권 굳이 아니더라도.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53분이 돼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왜냐면 저는 여기 그때 설문조사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네.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사실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우리가 권장해야 된다든가 꼭 등록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굳이 막을 필요가 있느냐. 하여튼 굳이 막을 필요가 있냐 물어볼까요? 그러니까 유보로 둘러야 하느냐. 아니, 요즘 비속어들이 이미 개방돼 있었어요. 등록 안 했을 뿐이지 요즘 사람들이 쓰는 비속어 개방돼 있고 옛날 20년 전 비속어들이 막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단어가 있었어? 라고 싶은 단어들이 사실 비속어에 있는데 진짜 20년 전 되네. 이거의 찬반인데 그러면 비속어도 굳이 막을 필요가 있다. 이거 막아야 된다. 현재 비속어가 뭔지 보여드릴 필요 없겠죠. 네. 그러니까 헷갈리네요. 묻지 아직까지 다시 질문이 약간 이상해집니다. 비속어도 개방하자. 개방하자의 찬성. 네. 20년 전이나 묵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굳이 킵할 필요 없다. 이제는 그냥 열어도 된다. 비속어들도 개방하는 거에 찬성. 구태의연한 단어들은 우리가 그냥 열자. 여러 분 중에서 강한 반대. 잘 모르겠다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절대 열면 안 된다. 예, 절대 열면 안 된다는 것도 또 네네 말씀하세요.
제가 너무 강하게 했나요? 네네. 찬성 개방해서 안 된다. 그냥 킵하자. 여전히 킵하자. 여전히 킵하자. 네. 여전히 이보로 묶어두자. 네 분. 네네. 제가 좀 호도했나요? 참고로 저는 모수에서 좀 빼주셨으면 싶은 게 제가 손을 들면 키사 쟤네 불쌍하니까 그냥 쟤네 쪽으로 해주자 하실까봐 저는 아예 안 들었어요. 네, 모수에서 하나 빼겠습니다. 뭐 그냥 수치로 보면 두 배 정도의 차이긴 하지만 제가 모수가 작아서 근데 하여튼 여전히 명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있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돼서 여기서 마치는 거로 하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스트로보트 열심히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